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세액공제 검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회계 우영 진희영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지급으로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건비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건비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인건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인건비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장부에 적법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란 지급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입장에서 몇 명에게 총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고 그 중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얼마다 라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에는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대사를 통해 정확하게 누가 얼마의 소득을 지급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비용 처리로 인한 세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세무상 비용 처리하면 지급한 인건비에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한 사람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가 3천만 원이고 대표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3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천만 원에 35%를 곱한 1,050만 원만큼의 소득세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105만 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 중요성 아시겠죠? 원천세 신고는 어떤 종류의 인건비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인건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의 약 20%는 4대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반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세액공제 검토는 필수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일용직 근로자는 1급이나 시급을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로 원천징수합니다. 세법과는 달리 4대 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외주계약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 보험 부담이 없고 3.3%로 원천징수만 합니다.
따라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소득자를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4대 보험료 추징이 있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인건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